부모님의 건강을 구석구석 꼼꼼히 체크해 볼 수 있는 5가지 항목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건강,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면 되는 핵심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치매예요. 이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환이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를 이걸로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무엇일까요? 올해가 무엇일까요? 질문 볼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인가요? 아,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날짜를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이 질문의 답을 틀리게 하거나 헷갈리신다면 정말 말 그대로 치매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치매는 기억력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능력, 또 행동이나 정서 장애를 동반하는 이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억력 장애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기억력 장애가 점점 진행하면서 이런 판단력 같은 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시공간 능력을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감각을 보는 것 중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인가 하는 게 있고요. 사실 저희도 가끔 그런 거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같이 물어보는 게 무슨 요일인가 또 어떤 계절인가까지 물어보셔서 이제 그 앞에 조금 틀리시더라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면 생각이 잘 안 갑자기 나요. 안 나요. 네, 안 9월 오늘 며칠. 네, 금요일은 무엇이든 플러스 이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요일은 알죠. 네, 이 외에도 이제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조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 청력이 좀 떨어지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냄새 맡는 능력, 다 뇌의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입맛 같은 게 조금 달라지는 거. 그리고 많이들 알다시피 잠꼬대가 너무 심해지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걱정될 때 체크하는 질문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저건 옆에서 보시면은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테레비 볼륨을 좀 크게 한다던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하시면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이 좀 사실은 어르신들은 조금씩 짜지기는 합니다. 그거 이외에 냄새를 좀 잘 못 맡아갖고 뭔가 태우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분명히 낮잠이 좀 많아지면서 밤에 잘 때 잠꼬대가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손발을 너무 휘두르셔서 벽을 쳐서 다치신다던가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집안일에 일상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서툴러지고 행동이 느려지시지는 않는지 또 특징적으로 어디를 혼자 가려고 하는 거를 조금 잘 안 하시려 그래요, 과거보다. 그래서 길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것이 좀 있고 기억력 저하가 심해지고 같은 말 자꾸 반복하시는 경우 이럴 때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성격이 변하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이전과 달리 의심이 많아진다던가 성격이 지나치게 좀 달라질 때 이럴 때 저희가 치매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치매 위험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또 여럿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볼까요? 첫 번째는 기억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 냄비를 몇 번 이상 태웠나요? 그리고 지난 1년간 비밀번호를 몇 번 이상 잊어버렸나요? 몇 번일까요? 10번이네요, 10번. 김광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던 분들께서 갑작스럽게 건망증이 생겨서 예를 들면 누구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든지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든지 하는 것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건망증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자주 발생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이거는 명확하게 인지기능의 저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집에 있는 데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집으로 못 들어가는데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저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밀번호를 10번 이상 잃어버린다든지 요리를 하면서 냄비를 10번 이상 태웠다. 이거는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기억력의 저하를 의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치매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냥 깜빡깜빡 몇 번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반복해서 잊어버리신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 자가 테스트 항목도 한번 볼게요. 이것이 조절이 안 되나요? 치매 위험도 2배 증가합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혈당, 혈압, 고지혈 등 만성 질환 관련입니다.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네, 이 세 가지 만성 질환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잘 안 움직이지 않아서 비만하고 그리고 또 뭐 단 거를 먹는다든가 특정 음식을 많이 먹고 식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긴 하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 공통 증상은 인슐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정상인의 파랗게 나오는 페트 사진에 비해서 왼쪽의 사진은 아밀로이드 단백이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많이 축적되게 되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경우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호놀루루에서 시작된 노화 연구에 의하면 네. 혈압약을 드시지 않는 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치매 위험이 4.7배 정도. 또 당뇨는 중년에 생겼건 노년에 생겼건 관계없이 한 1.4나 1.5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이런 혈관성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쓰리고 질환 관리 각별히 더 잘해야 되겠고요. 치매 위험도 테스트 다음 항목 볼까요? 네, 마음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외롭고 우울하신가요? 치매 위험도가 3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배우자와 이별하고 마음 아픈 이유네요, 박 교수님. 네, 건강하신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부부죠. 그래서 부부간에 원래 사별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별거나 또 원래 미혼인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위험이 다른데요. 사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2.7배 정도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 이외에 별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4.1배 정도로 조금 더 확률이 증가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든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뭐 물론 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먹고 움직이고 이러는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치겠죠. 요거랑 조금 구별해 봐야 될 거가 비슷한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힘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또 감정적인 것을 자기가 조절하는 그런 것들에 조금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때도 있고 또 우울증이 있으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우는 약간 우울한 기분을 보이실 때 병원을 방문해서 잘 구분해서 조기부터 좀 치료를 하시면 훨씬 진행을 막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녀분들 좀 미리미리 부모님의 마음도 좀 잘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또 비책이 있을지 교수님들께서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광준 교수님의 비법 한번 볼게요. 판넬 들어주세요. 짠. 네. 네,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신문이나 책을 꾸준하게 읽고 일기를 쓰신다 그러면 평상시에 두뇌를 창의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읽고 쓰는 행동들은 머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노화가 진행되는 뇌의 인지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쓰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저희가 손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반드시 머리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렇죠. 기억을 회상하는 식의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필연적인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필수적인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근육도 안 쓰면 떨어지듯이 뇌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겠고요. 그다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어떤 비책 준비하셨어요? 네. 네. 예,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훨씬 더 크고요. 연세 드시면은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적기는 하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들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하는데 그렇죠. 이제 좀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해결하실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땐 버리는 거 그리고 또 자식들 입장에서 그럴만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상대편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바꾸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다를 떠는 거 있잖아요. 아. 말로 그렇게 풀어내는 풀어내는 거.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조금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거가 안 되면 몸을 움직이거나 딴 걸 만들거나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네. 노래 부를 만한 때가 있고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신 날이 있거든요. 짜증나고. 그거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체력이 바닥날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하시거나 운동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조금 지양하시고 조금씩 항상 힘을 남겨서 다음 끼니 소화할 정도의 힘은 항상 남기고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웃을 수 있는 여유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기초는 또 체력이다.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어떤 비법을 또 마련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판넬 한번 볼까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자식들과 영상 통화. 영상 통화. 네. 아, 일주일에 한 번 자식들 영상 통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도 안 하는데 영상 통화를.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예, 자주 안 보면 부끄러워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데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또 이게 찾아뵙지 못하니까 영상 통화를 자식들이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교수님? 저도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좀 바쁘시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코로나 유행 때문에 자식분들이 방문을 잘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맞아요. 했었고요. 맞아요. 특히 외국에 자식분들 나간 경우에는 아예 국내에 못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식분들 얼굴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연구나 이제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수준 정도의 그런 어르신들의 이제 심리적인 상태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손주들하고 매주 통화를 하면 우울증의 발생 빈도도 한 23%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분들이 본인이 너무 바빠서 못한다면 적어도 손주, 자기 아들하고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통화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외롭지 않게 잘 챙겨드려야겠고요. 그다음 오 교수님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짠. 네, 틈틈이 걷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세요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도 많아져서 뇌 대사가 활성화되어집니다. 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뇌 자극이 되어지게 되면 중추신경계의 이런 이제 그 판단 능력이나 기억력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 신경세포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분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걷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뇌 기능을 활성시킨다는 이런 연구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5분을 2번을 나눠서 하거나 또는 10분을 3회에서 나누어서 하는 이 분할 운동도 12주 이상 계속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30분을 계속하는 것 못지않게 체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손뼉치기를 통해서 이 손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면 또 뇌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이제 공 같은 거 쥐었다 폈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들 아랫목에서 이렇게 그 호두 이렇게 돌리시는 맞아요. 거 호두 아시죠? 신기해요. 네, 네. 그래서 주먹 이렇게 이렇게 공을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움직이고 쥐었다 폈다 하시는 거. 네. 또 밴드 같은 거를 쭉 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는 이런 이제 손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면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여라. 무슨 운동이든지 도움이 된다. 이것이.